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10분의 시간을 주어졌는데 100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프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처음과 달리 아마 쪽지가 하나 5장짜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또 지방출자출연법 또 개정하자는 얘기 꽤 많이 이제 나왔었는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또 부분적인 개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1969년에 우리나라가 지방공기업법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법하고 일본 지방공영기업법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69년에. 그러다가 80년에 공사공단이라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조직인 지방직영기업과 공무원이에요. 왜 공사공단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그 법이 혼재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창피한 법입니다. 창피한 법. 이거 빨리 바꾸자고 얘기하는데 20년 제가 얘기하고 아마 올해도 못 바꾸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한번 바꾸시라고.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법안에 공무원 조직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본법을 잘못 옮겨놓은 거죠. 지방자치단체 때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91년 지방선거에서 95년에 통합선거였는데 그대로 바뀌었었어야 돼요. 참 답답한 법이고요. 두 번째, 지방출자출연기가 운영에 관한 겁니다. 제가 운영자에다가 까맣게 좀 칠해놓고 붙여놨습니다. 운영에 관련 법이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재단법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특히 출자는 별로 없었고요. 출연이었어요. 문화재단, 장학재단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 그런 기관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게 지금 800몇 개 됩니다. 지방자치 조직에. 그런데 2013년에 감사원에서 감사하다가 야 이거 정말 다 그 조례별로 각각 돼 있으니까 또 통합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좀 운영해라. 그래서 2014년에 만든 법이에요.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그 법 4조에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회계망측한 법률인데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설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구분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 질문합니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있고 출자기관, 추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아세요? 저도 헷갈려요. 비슷하거든요 사실. 공단, 추정기관, 정부 자치단체로부터 돈 받아서 운영합니다. 뭐가 다른데? 특히 지방공단은 이익금의 자부처분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좀 이익이 나오네. 이익이 남는 경우에 거의 없지만 이익이 나오는 자치단체 줘야 돼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과에서 교회에서 시시콜콜하게 감독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산 왜 이렇게 써? 무슨 경영 효율성이고 생산 수익이고 이런 논의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공단 같은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돈 받아가 출연금 받아가 운영하는. 두 번째, 공사하고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공사 몇 개 있어요. 교통공사, 지하철공사 있고 도시개발공사 있어요. 근데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법상에 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하는 출자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공사는 50% 이상이에요. 뭐가 다른데? 그다음에 출자기관은 민간이 90%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법 만들어서 민간이 90%라고 돈 되는데 이래야 저래 할 수 있습니까? 민간에서는요 절대로 싫어요. 왜 우리가 공기업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돈 내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더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또 민간의 범위에는 국가 공공기관이 민간으로 들어와서 출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려요. 도대체 뭐가 뭔지. 이런 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것을 또 하나하나 또 들여다보면 서로 반대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빨리 여기서 바꿔야 돼요. 이 시점에서. 지방직영기업법을 하든가 공무원 조직에서 다운해서 떼어주든가. 이건 또 정부 부처마다 또 달라요. 지방직영 공무원이 하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딱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영개발, 자동차 운송, 제주도에서 버스 운송을 직접 공무원들이 합니다. 거기. 그런데 그런 법을 가지고 또 뭘 만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게 특성을 다른 건데 어떻게 한 개념에 놓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정말 바꿔야 돼요. 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법에 관련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두 가지로 바뀌어야죠. 크게는 뭐냐면 공무원이 조직하고 공무원이 아닌 조직이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은 조직을 다른 조직이 있는데 한 법에 묶여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한 부분인지. 두 번째 사업 정책이죠. 지방공기업법의 단연 적용 사업과 2조 35페이지 한번 공부해보세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상하수도는 이를 생산능력이 만톤 이상이면 그 지방공기업법 적용해서 특별회계를 처리해라 라고 합니다. 공사분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에서. 다 달라요.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공무원이 직접 할 것이고 어떤 걸 공사원. 그러니까 지금 9개 사업까지 줄었다가 계속해서 12개, 13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일본은 15개 단연 적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이런 게 되면 반드시 하겠다. 거기에 뭐 재가보 서비스라든가 복지 관련 서비스가 많습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원도 나눠줘서 하든가. 구분이 돼야 돼요. 사업의 범위를 우리가 설정할 때 거기에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적용 기준하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몇 개의 추가된 사업들이 적용 기준은 없어요. 없어요. 저기 뭐 김철규 박사님께서도 청소년 사업 하시던 데 있잖아요. 단연적 사업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어느 걸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할 거고 공사공단이 직접 할지. 이런 기준이. 그러니까 이 법에서 어떤 사업을 나열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왜 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 2페이지 좀 보시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이런 측면들은 굉장히 좀 지금 지방 공무원들이 하는 게 상하수도를 마시는 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물입니다.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수자공사라고 천만에 맞습니다. 그 방역산수도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는요,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년도 안 돼요. 일반직은 1년도 안 돼요. 기술직도 1.5년밖에 안 돼요. 평균. 웬만한 큰 자치단체에서 이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딴 데 나가고 싶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공무원한테 맡긴다. 그럼 또 뭘 만들려고 할 거예요. 공무원들. 그럼 공무원들 뭐 하는 거냐? 만든 조직 감독이라는 것이 공무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단 이익금이 자기 처분 원칙이 있어요. 그 독립재산의 3대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이익금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처분할 수 없어요. 이 돈이 발생하면 무조건 돈을 자식한테 줘야 돼요. 회계 처리가 0이 돼야 됩니다. 0. 일부 교수님도 그래요. 왜 공단 만들었는데 흑자가 안 가고 0이 돼야 돼요. 그럼 회계 처리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자치단체 바로 반납해야 된다. 돈을 갖고 있으면 횡령이다. 이제 그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또 다른 요구를 하고, 또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나 장학생들이 20명 미만에 있는 조직들이 거의 65%예요. 출연기관이 지금 한 700여 개 중에 다 20명 미만이 입사 동기가 퇴직 동기입니다. 좀 더 키워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5명 미만인 조직도 수두룩합니다. 장학재단이 그런데 3명이에요. 좋고요. 경영 기본 원칙도 좋습니다. 뭐 공공성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그 공공성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위에서 얘기했던 지속가능한 가치가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행하는 법을 아직 통과도 못했습니다. 그 15개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이슈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노동 부분도 있습니다. 삶의 질도 있고 주민 참여도 있고 다 있어요. 통과 안 됐어요. 그런 가치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경영평가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효율성이었거든요. 재무관리성 되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어디에 가중치를 강화해 주냐 이런 측면이었다. 근데 법에 이런 거 다 또 나가게 되면요. 법 이외의 부분은 그걸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대강만 정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공기업 정책위원회 이런 데서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영진단은 민간 자본 90%인 출자기관의 경영진단 명령 낼 수 있겠습니까? 면제되는 그런 경영진단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 지금 평가에서. 세부적으로 다 나올 수는 없고요. 주체는 해당부예요. 그러니까 설립에 대한 인가권은 99년 지방자치단체 인가했고 자유롭게 운영하되 설립해서 운영하되 평가하겠다라는 게 해당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평가권 하나가 지금 뭐 정책적인 통제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지에 대한 거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잘못했으면 없애죠. 혼나고. 그래서 잘했을 때 뭔가 좀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운영의 민주화, 설립 10년에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한 동의합니다. 애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임원 추천이 있잖아요. 2대 3대 2거든요. 근데 장, 의회, 뭐 이사회 다 같은 지배적인 다 지역인데 같은 당입니다. 하나 많아요. 기능단체 늘리지 않고.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설립과 관련돼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업자들이나 의원들이 배후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공공기관 정책위원회요. 이거 정말 좀 저도 해봤습니다. 기능이 없어요. 그냥 하루 모여서 추진하고 끝나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도하는 사람을 해나가고 계셔서 이건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했나요? 제가 뭐 지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주민참여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개정법에 주민참여에서 이제 당연하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부 공사공단의 이걸 몰라요. 좀 참 같이 하면 되는데. 노동유사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법률에 있어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할 수 있도록. 왜 지방공급부 이거 포함시키지 못하냐, 조례로 하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페이지에 유럽 노동이사제 이렇게 구분한 나라들 이렇게 좀 해놨잖아요. 학생들이 연구합니다. 연구했는데 노동 참여가 강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하고 생산성, 여러 경제 지표를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것은 다시 규명해야 되겠지만 그게 봤더니 노동 참여 높은 데가 역시 생산성이 높다 이거. 그것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을 좀 표시해놨고요. 네, 출자 수련기관에 관련된 이것도 참 복잡합니다.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저도 대답 못한대요. 제대로. 뭔 차이죠? 그냥 차이야. 글자가 틀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나름대로 성격은 좀 있습니다만은 지분이 50% 미만인 걸 보통 출자기관이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법상으로는 90%, 그러니까 10% 자치단체 이상 출자하면 출자기관이에요. 공사도 겹치죠. 그러니까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된 교육설립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 또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출자기관은 거의 상법상 주식회사 같은 겁니다. 내부 통제 규정이 쉽지 않습니다. 충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라든가 출자기관에 대한 그런 개념들 이거 다시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또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법적으로 구분하자. 공무원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좀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평가원에서요, 이 법안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영역도 해서 하면 되는데 실행 능력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상입니다.